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9장 벤젠 및 방향족의 반응으로 넘어왔어요. 이 반응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고 전혀 다른 어떤 백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물론 기본 첨가 치환 제거 반응에서 배운 그 반응 원리 가지고 배우긴 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거예요.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제가 제 연대 치전에 들어간 제 수험생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건데,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설정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제목에는, 엄마가 너무 그리운 고아의 어떤 사진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분필 가지고 엄마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엄마 가슴 쪽 있는데, 누워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물론 고아 출신 아니죠. 제가 부모님이 존재하고 그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 아이의 그 외로움이 느껴져 가지고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 계시죠.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도 혹시나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그분들이 없을 때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20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죠? 그래 갑시다. 그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친이나 남친한테만 이렇게 카톡이나 아니면 좋은 글 보내지 말고요. 예.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한테만 보내지 말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보내줘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 딸들도 가끔씩 그런, 카톡을 보내는데 굉장히 아빠로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방향교인데 향기 나는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자, 진도 나갈까요? 자, 명명인데 명명은 제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챕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orthometaphara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치환기가 한 개 있을 때는 orthometaphara 하는 것이 아니라 치환기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한 치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 위치에 달려 있을 때를 ortho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1 bromo 2 nitrobenzene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ortho bromo nitrobenzene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2 nitrophenol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orthonitrophenol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아닐린이라는 이게 메인 바디 작용기거든요. 그래서 아닐린이라는 그것에 3번 위치 메틸이 있을 때 3메틸 아닐린 또는 메타메틸 아닐린 메타 위치를 주로 이제 orthometaphara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닐린이 아니라 톨루엔이라는 메인 바디가 있고 거기에 클로로가 4번 위치에 있을 때 이걸 파라클로로톨루엔 이렇게 해서 명명을 해요. 그래서 orthometaphara가 뭔지 아셔야지 제 말을 하는데 이게 아노미 현상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걸 아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PPT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PPT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부분을 필기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벤젠의 공명구조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명구조 기억납니까? 공명구조가 뭐였더라? 한 가지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는 비편제화된 실제 구조를 두 가지 이상의 공명구조와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명구조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벤젠을 우리가 그리면 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냥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 공명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화학평형의 구조가 아니라 화학반응의 구조가 아니라 공명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편제화된 시스템이라 하는데 공명구조를 표현하면 실제로 이제 원소까지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구조는 동그랗게 이렇게 비편제화된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거가 실제에 가깝지만 왜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많이 쓰느냐 하면 화학 반응 메커니즘으로 넘어가면 중간체로 되면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이중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보통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명구조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편제화된 벤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벤젠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면, 그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표현하자면, 지면 위에, 지면 아래에 이렇게 p 오비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H들이 C하고 결합해가지고, H, C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걸로 할까요? 여기에 p 오비탈이 이렇게 타이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p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면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여기 위에 평면 위하고 평면 아래 p 오비탈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구조로 보면 요 C하고 C하고 요 C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하고 결합 길이가 다르겠죠. 그런데 실제 자연은 뭐예요? 동등한 파이 전자가 비편자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제 구조 아닙니다. 실제가 오히려 이게 닮았다고 했죠. 그래서 결합 길이, 탄소 결합 길이가 똑같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올까요? 그래서 탄소 결합 길이가 동일해요. 그래서 139 피코메타로 단일 결합이 154 피코메타 정도 되고 이중 결합이 134 피코메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결합이 134 피코메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쯤 돼요. 그래서 보통 1.5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합 길이가 동일하고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니고 그쵸? 6개의 뭐가 전자가 6개의 원자에 비편제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예상보다 낮아요. 낮은 첨가 반응률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예상보다 낮고 낮은 첨가 반응률을 나타내는데 낮은 첨가 반응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비편제화되면 안정화된다고 했어요. 불안정화된다고 했어요. 비편제화되면 전자전자 반발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핵의 인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화된다고 했죠. 그럼 안정화되어 있으면 분자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더 에너지가 낮으니까 또 다른 상태, 연소나 아니면 첨가 반응과 또 다른 반응으로 갈 때는 더 작은 에너지를 내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거냐면 벤젠도 어쨌든 파이 결합이니까 어떻게 시그마 결합보다는 에너지 상태가 높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하나 있는 거는 뭐야? 에너지가 이만큼 나와요. 마이너스 118kJ/mol 만큼 나오는데 파이 결합이 두 개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18의 두 배는 얼마죠? 마이너스 236이 돼야 되는데 230이 되는 이유는 요거도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라는 걸로 조금 있으면 배웁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에 걸쳐서 비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중결합 두 개보다는 좀 더 안정해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시면 요거는 지금 가상이란 건데 이중결합이 3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18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56kJ/mol 정도의 에너지가 불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세당량이 H2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역시 사이클 헥센이 다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상구조 hypothetical 벤젠이고 이거는 뭐야? 실제 벤젠의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제 벤젠의 그 에너지는 뭐야? 저거보다 훨씬 안정한 마이너스 206kJ/mol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안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사이냐면 여기 사이에 있어요. 여기 사이에. 즉 단일 결합 파이 결합 하나 있는 것보다는 불안정하지만 파이 결합 두 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정해. 이상하죠? 파이 결합이 불안정한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벤젠은 특이하게 굉장히 안정화된 비편제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적인 이중결합 3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벤젠의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거하고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공명 에너지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기본 할 때는 뭐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는 알아놓으시냐면 반응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게 벤젠 고리가 오히려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것보다 더 안정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반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켄, 알카인의 파이 결합 가지고 있어요. 탄소 파이 결합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첨가 반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Br2 CCl8는 용매입니다. Br2 첨가하면 브로모늄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안티 첨가하는 거 기억나나요? 스토리텔링 안 돼. 요거 K미너포 산화 강한 산화제인데 안 돼. 요거는 뭐예요? 산촉매에서 수소 안 돼. 반응이 안 일어나. 안 돼. 그래서 H2NI 수소는 뭐야? 고온고압에서 확 아주 격한 조건에서 넣어야 겨우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뭐야? 벤젠은 파이 결합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파이 결합 3개는 아니죠. 눈으로 보면 3개처럼 보이지만 즉 파이 전자가 6개고 파이 전자가 풍부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안정한 파이 결합에 속한다는 거예요. 됐죠? 도대체 왜 이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족성이란 거 특별하게 파이 결합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벤젠 형태의 시스템에서는 안정한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aromaticity에서 방향족성 우리가 뭐 족하면 뭐야? 18족, 17족 이렇게 하는 그 주기율표에서 족 배우죠. 그런 것처럼 유기화학에서 이런 구조와 이런 전자의 특성을 가지는 어떤 구조가 그게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방향족성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이냐면 평면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리의 각 원자들이 수직의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의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혼성 배운 것 중에서 수직의 p 오비탈은 sp2 혼성하고 sp 혼성이 있죠. 기억납니까? sp2 혼성은 시그마 결합 3개의 p 오비탈이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고 sp 혼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쪽으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뭐야? 파이 결합이 2개 있는 거죠. 어쨌든 수직의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앞에서도 드린 것 같은데 왜 SP는 무시하느냐 하면 SP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이렇게 되면 여기 뭐 A, B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개가 뭐야? 한 평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커야 돼요.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방향족을 형성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야? SP 혼성은 제끼고 뭐 SP2 혼성 원자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onjugated 된 시스템이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 이건 뭐냐면 n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제로일 때 2, 1 대입시키면 6, 2 대입시키면 10이죠. 그러니까 그 비편제화된 시스템에 들어있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2개, 6개, 10개, 14개, 18개 이런 시스템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2가지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만족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족성을 가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구조는 예상하는 것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파이 결합은 보통 앞에서 탄소 파이 결합은 첨가 반응 잘했죠. 근데 이 친구는 벤젠은 첨가 반응 잘 안 해요. 그 반응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새로 나온 용어인 conjugated 된 시스템이 뭔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페이지 170페이지 보시면 conjugated 된 시스템 하고 나와요. 자, conjugated 된 시스템은 2가지 분자형하고 중간체형에 서 있는데 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반복된 그 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conjugated 된 시스템. 자, 여러분들 앞에서 conjugate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할 때 hyperconjugation 하는 거 배웠죠. hyper 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한다 이런 말을 배웠죠. hyper가 없는 그냥 conjugated 된 시스템은 위아래에서 다 전자를 비편제화시켜요. 즉 p 오비탈 정상적인 p 오비탈의 전자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conjugated 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일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반복 구조나 혹은 뭐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웃한 3개 이상의 원자에서 p 오비탈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중간체. 요 2번째 정의가 위에도 해당됩니다.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켄, 보통 알켄은 파이 p 오비탈이 2개가 연속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파이 결합이에요. conjugated 된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 결합 사이에 CH2, 이거 단일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반복된 거 아닙니다. 보세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은 isolated system. 이 용어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isolated, 격리된 이런 시스템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는 conjugated 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저 앞에 공명구조에서 이중결합 옆에 또 이중결합 했을 때도
공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시스템에 해당.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연속되어 있죠. 반복된 구조에서는 어떻게 p-오비탈이 파이결합 형성해 있고 p-오비탈이 파이결합 형성해 있어요. 그럼 요 시스템은 뭐야? 여기에만 파이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비편제화가 일어나서 요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도 약한 전자의 비편제화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 오죠. 이제 온 내공이 쌓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을 몇 가지 더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에너지 그래프에서, 첨가 반응 에너지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야?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CH2.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알아요. CH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sp2 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거는 CH2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고, 여기는 보시면 CH3, 요거는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 그려보세요. CH. 여기에 전부 뭐야? p-오비탈이 다 있죠. p-오비탈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6원자에 걸쳐서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 즉 전자의 비편제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이고, 요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에 걸쳐서 비편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역시 이건 앞에서 2장에서 그 공명구조 할 때 나온 이에 해당해요. 여기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CH3는 아니죠. sp3 혼성이 돼요. 아니고 이거는 sp2 혼성, 카보 양이온, 파이결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비편제화된 시스템. 요거 배웠잖아요. 그쵸? 공명구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공명구조 할 때 우리가 배웠고, 요거는 뭐야? 라디칼이에요. 여기 라디칼 배웠죠? p-오비탈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도 역시 공명구조로 그릴 수 있고, 즉 비편제화된 시스템, 즉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도 일종의 비편제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명구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에 보시면 음화전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에 걸쳐서 비편제화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방향족성입니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 위에 교재 170페이지 조건을 들어보면 첫 번째 조건부터 헷갈림. 첫 번째 조건에서 평면 고리 구조고, 고리는 맞아요. 근데 고리의 각 원자에 수직의 sp2 오비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즉 수직의 p-오비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고리의 각 원자, 네 원자에만 존재하죠. 두 원자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방향적 아니에요. 이거 사설이니까 아니고, 이것도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만 있고, 하나, 둘, 세 개네. CH2는 각 원자의 수직의 p-오비탈이 존재하지 않아요. sp3니까 p-오비탈이 아니라 sp3가 있는 거죠. 비편제화가 안 되는 방향적 아님.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적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까지는 뭐야? p-오비탈이 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탄소는 뭐야? CH2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리가 비편제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라도 이렇게 뭐 HH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 첫 번째 구조만 제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 쪽으로 좀 볼까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요걸 한번 그려보세요. H,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은 맞는데 방향족은 아니라는 거야. 보세요. 요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비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 두 개가 뭐야?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고리를 구성하는 각 모든 원자가 p-오비탈이 돼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편제화 되지만 벤젠, 즉 방향족성을 가질 만큼 안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방향족 아니고 그 밑에 또 하나 더 고리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구조 보세요. 이런 구조도 보시면 C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H는 생략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지. 그쵸? 여기 뭐야? CH2는 뭐야? 방향족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라고 무조건 방향족성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컨주게이티드 된 시스템이라도 또 뭐야?
들어있는 파이 전자, 즉 비편자되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또 맞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들은 맞는데 방향족성은 아니다.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챕터로 보통 일반 유기 과정에서는 배워요. 그리고 그때 자세하게 배우고 여러분들 지금 이 기본 과정에서는 그냥 유기화학 예익 과정에서는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족 이온이라고 있어요. 자, 방향족성 조건,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방향족성 조건에서 거기 뭐 이온이면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휘켈 법칙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뭐 휘켈 법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거기 보시면, 170페이지 위에 보시면, 평면 고리구조, 고리군자의 수직의 피오부터를 가지고 있고,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이면 파이 전자의 개수가 3 플러스 2개이다. 분자만 된다. 이런 말이 없지요. 그러면 이온도 방향족 이온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자, 보세요. C에 옥택률 생각하시고 H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 원래 무슨 오비탈이 있어요? P 오비탈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첫 번째 조건이 고리, 평면 고리 맞죠? 그러면 고리의 각 원자의 수직의 P 오비탈 다 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이고 3개 이상이 연속된 시스템 맞죠?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 그 다음에 들어있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뭐야? 하나, 두 개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는 없죠. 그러면 총 몇 개요? 하나, 두 개 밖에 없으니까 뭐 4n 플러스 2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n이 제로일 때 2파이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족성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거는 뭐에 가까우냐면 이런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하전이 플러스가 있는, 지금 교재에서는 제가 위에서 그린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비편제가 일어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치 벤젠보다는 당연하게 불안정하죠. 이건 하전이 플러스 카보 양이온이니까 이렇게 요 위에 하고 아래에 피 오비탈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당히 안정한 카보 양이온. 그러니까 그냥 무슨 카보 양이온? 요 카보 양이온하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CH 카보 양이온하고 안정성 비교하면 이게 훨씬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플러스 양이온이 어디에 비편자가 될 데가 없잖아. 뭐 해봤자 하이퍼 컨주게이션 보다는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면서 방향족성 만족하는 게 훨씬 안정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방향족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통 양이온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로 펜타다이나이드 애나이온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원래 여기 H가 그 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H가 여기 있어요. 자, 있는데 강한 염기 있죠. 베이스를 가지고 feel the flow of electron. 전자가 뭐야? 가서 프로톤 받아 먹으면 이쪽을 받아 먹을까요? 받아 먹으면 이 전자상을 C에다 주겠죠. 지금 이 혼성은 분명히 SP 뭐야? 3 혼성이라서 방향족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파이 전자도 하나 뭐야?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뭐가 되고 나면 요게 되고 나면요. 이 전자쌍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원래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운 VSEPR 논리에 따르면 SN 넘버 뭐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3연체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친구는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거 어디 들어가냐면 P 오비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쁘게 그리면 아이고 평면으로 제가 그리는 겁니다. 좀 평면답게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CHCHCHCHCH에 어떻게 해요? 위에 P 오비탈들이 다 했어요. P 위아래에 P 오비탈이 있고 요걸 할까? 여기에 음화전이 들어있는데 실제 음화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 요렇게 돼가지고 뒤쪽에 있고 있죠. 요래가지고 요 전체가 뭐야? 음화전이란 거예요. 요거 음화전이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6개의 방향족성 만족하죠. 첫 번째 평면 고리 구조에 그 다음에 다 모든 원자가 sp2 혼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이 뭐야? p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야? 파이 전자의 개수가 6파이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뭐야? 6파이 시스템 방향족 음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뭐라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비교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나와 배웠잖아요. 이거 CH2다. 자, 이 친구의 pK 값은 여러분 얼마나 배웠어요? pK 값 뭐 이렇게 되는 거. 강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CH 음이온이 되는 거. 이거는 유효화학물질 중에서 가장 염기성이 낮다고 했죠. 그래서 pK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가장 낮은 5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면 이것도 뭐 비슷하네. 그런데 이 음이온이 굉장히 안정한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pK 값이 16, 17, 18 뭐 그 근처예요. 그럼 뭐 pK하고 비슷해요? 알코올에 이거는 CH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OH 결합처럼 극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요걸 필기를 해 놓으세요. 요건 필기가 안 돼 있죠.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필기했죠? 필기는 제가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저를 스톱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멈출 수 있으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넣어도 되겠죠. 이미 앞에서 멈췄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이클로헵타트라이아닐 케타이온.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7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둘, 이것도 제가 바로 써버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밑에 구조 밑에다가 요걸 해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BR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는 방향족일까요? 아닐까요? 선생님 6파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파이네요. 근데 뭐가 첫 번째 구조에서 예외 안 됨. 이게 뭐야? 설사 평면 일지라 할지라도 여기서 뭐 C에 sp3가 있으면 p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비편제화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6개는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물 같은 걸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죠? 뭔가요? 요것만 보시면 뭐야? 2차 할로젠 알킬에서 물을 넣으면 할로젠 알킬에서 2차에서 용매가 들어가면 SNO고 이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SN 속도가 빠르다, SN1 속도가 빠르다 기억나나요? 그럼 뭐야? 카보 양이온 중과체를 거치는 그런 반응을 하겠죠. 즉 SN1 반응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넷, 다섯, 여섯, 7개 되어가지고 하나, 둘, 셋, 카보 양이온 CH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요게 뭐야? 문제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요거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지만 뭐야? 실제로는 퍼져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파이? 6파이 시스템. 뭐 6개의 파이 전자가 몇 개의 7개의 뭐 원자, 탄소 원자의 비편제화된 방향족 음이온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 놓으세요. 가장 안정한 카보 양이온. 선생님 삼각형도 있잖아요. 삼각형은 뭐가 있을까요? ring strain. 고리가 3개가 있으니까 스트레인도 많이 걸려있으니까 그 자체가 좀 불안정성이 있겠죠. 근데 실각형 정도 되면 링 스트레인이 별로 굉장히 많이 풀려있죠. 그러면서 이 양이온 자체가 방향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이온, 카보 양이온은 너무 불안정해서 중간체는 반응이 디텍트가 되지 않아요. 즉, 뭐 이렇게 실험기기에서 측정을 하면 측정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안정해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해서 뭐 분자보다 안정한 건 아니지만 중간체로서 그나마 존재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디텍트를 할 수 있어요. 기기로. 그 정도로 카보 양이온 중에서는 가장 안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BRH는 요거의 SN1 똑같이 된다고 할 때 속도가 반응 속도가 훨씬 위에 게 빠르겠죠. 왜? 기억납니까? SN1 반응은 어떻게 되더라? 카보 양이온을 닮은 중간체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에너지 다이어그램, 즉
여기에 들어가는 카보 양이온이 뭐야?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뭐야? 이 전해 상태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이 생성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하얀 게 위에 걸 하면 요 노란 거는 지금 아래에 거에 SN1 반응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반응의 원리를 앞에서 배웠던 SN1, SN2, E1, E2와 친전자성 첨가 파이 결합이 들어가는 거 지금 다 나와요. 이 챕터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향족 양이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벤젠 배웠고, 그 다음에 방향족 양이온, 방향족 음이온, 방향족 이온들이죠. 그 다음에 또 삼각형 양이온들이 있는데, 또 방향족이란 게 그러면 여러 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도 않는가 하고 또 뭐예요? 다른 원자가 들어가 있는 건 어떤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여러 고리 방향족 해가지고 172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자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죠? 나오는데 뭐 다 몰라도 돼요. 나프탈렌, 안트라센, 페난트렌, 파이렌, 벤조파이렌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벤조파이렌 하는 거는 최근에 그 무슨 라면이니까 모 라면에 발암물질 검출됐다 뭐 할 때 그때 뉴스 검색해 보세요. 보면 벤조파이렌 나와요. 이 벤조파이렌이 그 불안전연소에서 나오는 유기물이 불안전연소 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물론 큰 미량 들어있어서 먹어도 괜찮다고 뭐 하는 것 같던데 그 겁먹어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매출이 엄청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 저는 원래 라면을 잘 안 먹어서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탈렌 보시면 이 납탈렌만 알고 계세요. 납탈렌은 여러분들이 좀약하는 거 있죠. 옷에 그 냄새는 약간 나지만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거. 세균 것들이 같은 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화장실에 그쵸? 뭐 있고 그런 것들이죠. 요거 어떻게 메파이 시스템인지 방향족성 왜 되는지 보세요. 지금 파이 결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탄소 10개의 탄소가 전부 다 뭐야? 파이 결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p2 혼성 맞죠? 그럼 sp2 혼성이면 평면 골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이에요. 뭐만 이제 만족하면 돼요? 6파이, 2파인가 6파인가 10파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육 10파이 뭐야? 방향족성 맞죠? 10파이까지는 방향족성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안트라스는 14파이 그 다음에 페난트린 14파이 뭐 파이렌하고 벤조파이렌은 여러분 세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고리가 방향족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고리 방향족이라는 거 나와요. 자, 그럼 다른 원자가 되어 있는 건 어떨까? 이거 봅시다. 벤젠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벤젠은 여기 CH가 있는 거죠. 요 CH는 뭐 방향족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뭐야? 요게 평면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향족은 뭐야? 손으로 하는 게. 제가 몸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손에. 여기가 제가 넣어놓는 위치가 일반육이 이런 데 가면 넣어놓는 위치가 이 왼쪽 가슴, 마음의 heart 이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 제일 껍데기에 보면 여기에 방향족이 들어가요. 벤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툭 내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6개의 원자가 결합해 있고 이렇게 하면 뭐야?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요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벤젠 골격의 파이 전자가 위아래로 나와 있는 거죠. 지면 앞, 지면 뒤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피리딘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 그쵸? 제가 피리딘은 약 염기라 그래서 알아놓으라 했는데요. 이 피리딘이야. P-Y-R-I-D-I-N-E. 자, 이 피리딘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우리가 방향족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족성은 전부 뭐야? 이미 요렇게 되었고, 요렇게 되었고, 요렇게 되었고, 요렇게 되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완성하고 있고, 단지 이 피리딘에서는 질소 원자이기 때문에 결합 하나가 없고요.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아있는 요런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PD 글자를 너무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로 있는 이렇게 그냥 삐져나와 있는 거. 지금 요게 비공유 전자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야? 이게 있는 6파일 시스템은 안정화되지만 이 비공유 전자상은 약염기성을 가져요. 그래서 반응해서 이 약염기성을 가지니까 뭐야? H 플러스 ACCEPT acceptor, 즉 프로톤 액셉터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에 반응해서 몇 가지가 나왔었죠.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구글 같은데 검색. 구글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 검색을 많이 활용하셔서 피리딘 이렇게 치면 그 피리딘에 아마 입체 구조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정 이해가 안 가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롤이라는 구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 유기화학 이해 과정에서도 꼭 알아놓으세요. 이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질소가 있고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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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똑같이 NH가 나왔는데 요 비공유 전자상은 성격이 완전 달라. 이게 마치 앞에서 나왔던 뭐하고 유사하냐면 요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H의 요 음이온. 요거는 탄소이기 때문에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고 이거는 질소이기 때문에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가 아닌.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점은 방향족이에요. 요거는 방향족 음이온이고 요거는 방향족성을 만족하는 그냥 분자예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요게 뭐야? p 오비탈에 쏙 들어가면서 5, 6개가 되어버려. 그러면 요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요걸 포함해서 요렇게 뭐야? 이렇게 방향족성을 만족하는 비공유 전자상이 쉽게 말하면 방향족성에 참여해버려요. 그러면 표시하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시하면 요게 뭐야? 피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요것처럼 표시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은 나와 있어요. 그럼 염기성을 가지는데 피롤 같은 경우에는 이 비공유 전자상이 방향족성에 참여해 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염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염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염기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는 염기성이 없어서 뭐 염기로 전혀 못 씀.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퓨란하고 사이오펜 이름 어려우면 지금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퓨란과 사이오펜은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비공유 전자상하고 또 다른 비공유 전자상하고 보통 산소의 비공유 전자상은 sp3 혼성 가지는데요. 이건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HOH 이런 비공유 전자상은 뭐야? 우리가 앞에서 sp3 산소 혼성한다고 배웠는데 요거는 뭐야? 방향적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 비공유 전자상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어디에? 방향족성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이렇게 6파일 시스템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 쌍은 어떻게 돼요? 한 쌍은 여기는 염기성이 산소는 염기성 자체가 없으니까 한 쌍은 요렇게 옆구리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한 쌍은 뭐예요? 방향족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이오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퓨란처럼 S만 차이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벤젠과 에너지 안정성은 차이가 나겠죠. 똑같은 균일한 시스템보다는 뭐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방향족성 만족하는 거는 그 네 가지가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반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 이해 파트에서는 뭐 다양한 이런 것들도 반응에 참여하는데 딱 뭐만 벤젠만 반응에 이제 벤젠의 반응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응 용어가 하나 나오죠. 제가 지우는 동안에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여러분들 용어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무슨 성, 무슨 반응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 무슨 성은 반응하는
그 유기분자와 반응하는 시약의 성질을 나타내고 무슨 반응하면 그 유기분자의 반응 형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뭐야? 그 유기분자의 성질도 뭐에 의해서 나온다고? 무슨 성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벤젠의 친전자성 뭐야? 방향족 그 다음에 치환 반응 벤젠이 이제 방향족이니까 뭐 방향족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 친전자성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친전자체예요. 제가 이걸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조금 있으면 왜 플러스를 표시하는지. 보통 친전자체는 그냥 표시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벤젠이 방향족, 즉 벤젠이 치환 반응을 하는데 친전자체하고 만나야 되니까 이 친구의 성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액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친액체가 되는 거죠. 즉 벤젠이 뭐야? 친액체로 방향족이 친액체로 작용하고 친전자체 시약과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벤젠의 반응성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파트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벤젠은 뭐야? 파이결합 가지고 있으니까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뭐야? 이 앞의 결과에 의하면 벤젠은 보통 파이결합보다도 굉장히 안정하죠. 그럼 반응성이 높다 낮다. 안정하면 뭐야?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보통 파이결합, 탄수 파이결합보다는 반응성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벤젠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뭐야? 안정한 이중결합으로 반응성이 낮은 친액체죠. 그렇죠? 친액체는 친액체인데 벤젠은 반응성이 낮은 친액체예요. 자, 그러면 벤젠과 반응하는 그 시약인 친전자체는 뭘 사용해야지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반응성이 낮은 친액체하고 반응성이 낮은 친전자체하고 지금 아주 약연기하고 아주 약산하고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한쪽이 뭐야? 굉장히 반응성이 낮지만 한쪽은 반응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성 높은 친전자체를 사용해야지 벤젠의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반응성 높은 친전자체, 반응성 높은 이 친전자체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를 달고 있어요. 친전자체를 달고 있는 어떤 물질을 뭘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깨어서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반응 용기 내에서 이걸 시스템 내에서 개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 내에서 생성해요. 알겠죠? 반응 용기 내에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켄에서 첨가 반응할 때 HCl, HBr 이런 거는 용기 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HCl 시약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전자체는 어디서 반응성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 개 내에서 왜? 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분자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반응 용기 내에서 순간적으로 생성하는 중간체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킨다고. 중간체는 반응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자를 어떤 촉매를 써서 반응계 내에서 생성되는 반응성 높은 친전자체를 만들면 거기다 벤젠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배우기 전에 거기 교재 173페이지 보면 이름이 나와 있죠.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할로젠화, 설포나, 나이트로화, 프리데리크래프트 알킬화, 프리데리크래프트 아실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기 앞에서 기억납니까? 벤젠에 말고 반응 말고 탄수 파이결합 반응할 때 5가지 친전자성 첨가 반응, 알켄의 첨가 반응할 때 5가지로 할 때 7쪽, 6쪽, 4쪽, 1쪽, 그 다음에 산화 반응 이렇게 했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네. 그런 것처럼 벤젠의 이 5가지 반응도 그런 족 순서로 하면 할로젠 친전자체, 그 다음에 7쪽이죠. 17쪽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6족은 산소. 근데 산소는 안 하고 산소 대신에 설폰산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산소는 양하전 가지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옥탱들 만지고 하지 않는 거. 반응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7족, 6족, 그 다음에 7, 6, 그 다음에 4, 탄소. 그렇죠? 아니, 5. 이제 5는 여기서는 뭐예요? 친액체로서가 아니라 친전자체로서 거기 보시면 질산을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족, 알킬화, 아실화 이렇게 해서 탄소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7, 6, 5, 4, 4 또는 17, 16, 15, 17, 16, 15, 14, 13 뭐 그런 그 탄소는 두 가지 되죠. 그래서 총 5가지의 EAS 반응. 영어로 해서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이렇게 해서 EAS라고 줄여요. 그래서 친전자성 반격 차막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냥 EAS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EAS 반응의 그 메커니즘은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